계절이 바뀌는 시기, 환절기.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죠.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기관지 염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대비해 기관지 관리법 익혀두고 우리 기관지 건강하게 지켜볼까요? 환절기 감기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 환절기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독감과는 그 증상과 원인이 다른데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약 1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 습관을 지켜주세요. 환절기에는 항상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출 후 손발을 꼭 씻어주세요.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여름철 습도가 높다가 메마른 가을이 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하루 약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은 면역력 증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해주세요. 특히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 도라지와 배가 도움이 된답니다. 환기를 통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서 먼지와 곰팡이 등을 없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해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계절에 당황하지 말고 건강을 꼼꼼히 챙겨서 기관지 보호해주세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한국 성인의 음료 섭취 빈도를 주 단위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1.2잔으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카페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는 SNS를 중심으로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치 카페처럼 커피를 즐겨 먹는 홈카페.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틱커피, 초콜릿, 우유,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커피를 녹인 따뜻한 물에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초콜릿의 양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얼음 8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커피와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카페 모카의 비주얼을 완성하는 비법. 우유와 우유 거품기를 준비합니다. 거품기에 얼음 3, 4개를 넣고 얼음이 잠길 만큼 우유를 넣어주세요. 거품기에 손잡이를 잡고 우유 거품을 내줍니다. 거품기 위로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줍니다. 초콜릿을 올려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세요. 달달한 카페 모카 완성! 스틱커피, 우유, 바닐라 시럽,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녹은 커피에 바닐라 시럽 40ml를 넣어줍니다.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시럽의 양 늘려주세요. 얼음컵에 얼음을 넣어주고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아까 녹인 커피와 시럽을 넣어주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완성! 헤이즐넛이나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틱커피, 식물성 휘핑크림, 바닐라 시럽, 휘핑기를 준비합니다. 스틱커피 2개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세요. 아메리카노는 한쪽에 두고 아인슈페너의 메인인 휘핑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휘핑기에 휘핑크림 30에서 40g과 바닐라 시럽 10g을 넣어주세요. 휘핑기를 저어서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면 크림 완성! 얼음컵에 얼음을 8개 정도 담아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를 컵에 부어줍니다. 커피 위에 쫀쫀한 크림을 올려줍니다. 요즘 떠오르는 인기 커피 메뉴 아인슈페너 완성!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죠? 특별한 자신만의 홈카페 열어보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치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 목길이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어린이나 성인이 방문하기 싫어하는 병원 1순위가 바로 치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때문에 치통이나 이시림 증상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식습관이 다양해지고 서구화되면서 더욱더 구강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밥 먹고 하루 3번, 약 3분 동안 치카치카. 다들 기억나시죠? 양치질은 식후에 치아에 붙은 음식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최소 3분에서 5분간은 불소가 치아 표면에 녹아들어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치아를 닦아주세요. 잠들기 전 후에도 양치질을 꼭 해줍니다. 구강 보조용품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로 된 이쑤시개 사용은 자제해야 해요. 부드러운 잇몸을 자극해 상처가 날 수 있고 나무 조각이 박히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석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칫솔의 머리 크기는 작을수록 안쪽 어금니를 닫기에 용이합니다. 보통 머리 크기가 큰 칫솔이 잘 닦인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금니 2-3개를 덮는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적절한 머리 크기의 칫솔을 사용해주세요. 가글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입을 헹구면 양치액이 희석돼서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찝찝할 경우 침을 모아서 뱉어주면 됩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은 각종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요인 중 한 가지는 충치나 치주 질환 때문인데요. 충치와 치주 질환은 치아 표면의 세균막이 치석으로 변형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을 모기가 더 극성인데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모기는 평년보다 74%나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4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기가 주로 27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32도가 넘어가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 기후 변화로 모기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여름철 긴 폭염과 그리고 가을 장마로 오히려 가을이 모기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산란하는 모기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가을에 더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때 쌀쌀해진 날씨 탓에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서 실내 공간에서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보다 무서운 가을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과 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을철 모기는 특히 집안의 하수구나 싱크대 등 물이 고여있는 곳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습기 제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하수구나 싱크대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 싱크대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물기를 닦아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들이 배수구에 산란한 후
배수구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배수구나 베란다 배수구에는 배수구 덮개를 덮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배수구 덮개가 없다면 배수구 크기의 지퍼백에 물을 담은 뒤 배수구를 덮어주면 빈틈 없이 배수구 덮개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싱크대 배수구에는 스타킹을 씌워주거나 거름망을 씌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 있던 모기는 빗물 구멍이나 손상된 방충망 사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방충망은 보수용 방충망을 구매해서 막아주고 창틀 빗물 구멍 방충망이나 보수용 방충망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나 천연식물로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향이 강하고 휘발성 물질을 띤 양파 껍질을 망에 넣어서 현관문이나 베란다에 두거나 방에 걸어두면 밤사이에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레몬 껍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닌 성분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레몬 껍질에 넣은 에탄올을 실내에 뿌려주거나 레몬 껍질을 모아서 창문이나 통로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바질에는 메탄올, 페트로리움 에테르, 사염화탄소라는 3가지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기뿐만 아니라 모기의 유충까지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 바질잎을 잘게 으깨서 피부에 바르면 모기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산란기인 모기는 인체에 타액을 더 많이 흘려보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자리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성인 비누의 성분이 모기의 독성을 중화해준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가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좋은데요. 히스타민 반응을 내는 알레르기 물질을 온찜질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기 물린 후 하루 이틀이 지나서 부어오른 부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붓기와 가려움증 완화에 좋습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누르는 행위는 침 속 세균이나 손톱의 세균이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 알고 계시죠? 여름보다 더 무서운 가을 모기. 가을에도 다들 모기 조심하세요.